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의 RSI를 조합한 매매법, 그리고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최적의 설정값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합 매매를 이해하려면 먼저 볼린저 밴드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차트에서 더블 클릭하면 설정값을 변경하는 창이 뜨죠. 인풋 탭을 보면 기본적으로 길이 20, 표준 편차 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 20이라는 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22동 평균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표준 편차 2만큼 떨어진 위치에 상단선과 하단선을 그려주는 것, 이 구조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 길이 20에 표준 편차 2를 적용했을 때 전체 가격 움직임의 약 95%가 이 밴드 안에서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면 가끔 밴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구간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 흐름에서 보면 그건 극히 일부, 약 5%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아주 직관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하단 밴드 밖으로 벗어나면 지금 가격이 통계적으로 과도하게 늘려있는 특이한 구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때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가격이 다시 밴드 안쪽, 즉 중심선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움직임이 자주 발생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단 밴드에 닿았을 때 그대로 위로 이탈할 확률보다는 밴드 안쪽으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단 밴드에 닿아 숏 포지션에 진입했는데 가격이 꺾이기는커녕 상단선을 타고 그대로 급등해 버립니다. 결과는 손실이죠. 이후 다시 하단 밴드에 닿아 롱 포지션에 들어갔지만 이번엔 하단선을 타고 계속 하락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볼린저 밴드 단독 매매의 한계입니다. 확률적으로는 단 5%에 불과하지만 강한 추세장이 나오면 이 5%의 확률로 내 계좌는 수십 프로의 손실도 볼 수 있는 치명적인 구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한 추세장에서는 추세 추종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방금 나왔던 상승 구간을 다시 보면 가격이 상단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중심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런 상승 추세 구간에서는 하단 밴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심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캔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유리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반대로 하락장이 시작되면 가격은 하단 밴드를 따라 내려가고 중심선은 더 이상 지지가 아니라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중심선에 닿았다가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전략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횡보 추세에서 사용하던 상단 밴드 숏 전략은 하락 추세에서는 중심선 저항 숏 전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익절은 언제 해야 할까요? 하락 추세에서의 가장 명확한 익절 기준은 가격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하락 추세 자체가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중심선을 돌파한 이유를 보면 가격은 더 이상 하단 밴드를 타고 내려가지 않고 횡보 구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추세가 이미 형성된 구간에서의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추세 구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락 추세 구간을 보면 가격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과 하단선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캔들의 저점이 더 낮아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하락 추세죠. 그런데 계속 낮아지던 저점이 처음으로 같은 가격에서 한 번 더 멈추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 캔들 모양을 자세히 보면 알파벳 W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 패턴을 바로 쌍바닥형 패턴이라고 부르죠. 이름 그대로 바닥을 두 번 찍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바닥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 바깥, 즉 과매도 영역에서 만들어졌고, 두 번째 바닥은 밴드 안쪽, 하단선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하락에서는 매도세가 가격을 밴드 밖까지 밀어냈지만 두 번째 하락에서는 같은 힘으로 더 밀어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매도세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신호이죠. 하지만 윗부분을 보면 똑같이 쌍바닥 형태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다시 하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심선입니다. 쌍바닥 패턴이 나왔다고 해도 가격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건 아직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락이 이어졌던 구간을 보면 쌍바닥은 분명히 나왔지만 가격이 중심선 아래에서 막히고 다시 밀렸습니다. 반면에 쌍바닥 패턴이 형성된 이후 가격이 중심선을 강하게 돌파한 구간을 보면 이때부터는 추세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순간부터는 중심선이 지지로 바뀌고 가격은 상단 밴드 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아래로 밀리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다시 위로 말려 올라가면서 결국 기존의 횡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아까 벌어졌던 하단 밴드는 하락 추세의 시작이 아니라 단순한 가격 흔들림에 불과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볼린저 밴드의 너비는 가격이 움직인 뒤에야 반응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상단선을 타면서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바닥에서 한참 가격이 오른 뒤에야 볼린저 밴드 상단선도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뒤에야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더 지나야 상단선도 우하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반응하는 후행성 지표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후행성 지표는 매매 신호가 늦게 나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타점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는 없을까? 여기서 하나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표준 편차를 줄이는 방법이죠. 표준 편차를 2가 아니라 1로 줄이면 밴드가 가격에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타점 자체는 분명히 앞당겨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1로 줄이면 가격의 작은 흔들림에도 밴드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노이즈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전에서 쓰기에는 오히려 가짜 신호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흥미로운 접근을 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볼린저 밴드와 느리지만 신뢰가 높은 기본 볼린저 밴드를 서로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매매법을 무려 13년 전부터 실전에 적용해서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된 트레이더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여성 트레이더 캐시 리엔입니다. Bands and the two bands that go around. What is a double Bollinger Band? Well, the double Bollinger Band is a strategy I write about in the little book of currency trading. And what it is in addition to the standard Bollinger Bands, the standard Bollinger Band settings are 20-period, 2 standard deviations. We've added on the 20-period, 1 standard deviation. So it creates for you, 4 bands or zones. The 2 bands on the top are known as the uptrend zone. The 2 bands at the bottom are known as the downtrend zone. So if the currency pairs has a very strong uptrend, usually it will remain in the 1-2 band in the upside. If it's in the downtrend is strong, it'll be in the 1-2 band, the downside. When it comes out of that, however, when it goes from the downtrend into the range trading zone, the middle space, that's when you know that the trend is breaking, it's exhausting, and you're going to have a more significant turn. 캐시 리엔은 뉴욕대학교 경영학과를 조기 졸업하고 불과 2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월가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 주식과 선물 트레이더로 활동하면서 이론이 아닌 실전 트레이딩 경험을 쌓게 되죠. 그녀는 원래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짧은 호흡의 단타 트레이더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트레이더들처럼 볼린저 밴드 하나만으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아무리 잘 써도 항상 타점이 늦다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이미 가격이 크게 움직인 뒤에야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고 신호가 나온 뒤에는 수익의 절반 이상이 지나가 버린 경우가 반복됐죠. 그래서 그녀는 생각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빠른 구조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이 고민 끝에 캐시 리엔이 선택한 해답이 바로 더블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방법을 접목한 이후 그녀는 단타 매매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제로 더블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차트 기준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에서 지표를 클릭하고 검색창에 볼린저 밴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2번 클릭해서 2개를 추가해 주세요. 먼저 안쪽에 들어갈 볼린저 밴드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설정창을 열고 길이는 기본값인 20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0.5로 변경해 주세요. 안쪽 밴드의 역할은 가격이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빠르게 반응하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한눈에 구분되도록 중심선, 상단선, 하단선 이 세 개의 선의 색상을 모두 녹색으로 통일해 주겠습니다. 이제 바깥쪽 볼린저 밴드를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린저 밴드를 더블 클릭하고 인풋 탭에서 표준 편차를 3으로 바꿔줍니다. 이 밴드는 느리지만 추세와 과열을 판단하는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습 탭으로 들어가서 중심선은 체크 해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안쪽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상단선과 하단선은 색상을 빨간색으로 통일하고 마찬가지로 두께를 두껍게 변경합니다. 배경 채우기는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캐시리에는 이 더블 밴드 구조를 영역으로 나눕니다. 먼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가운데 영역은 중립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인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안쪽 밴드 상단선 위를 타고 움직이는 구간은 매수 우위 구간, 즉 매수 쪽으로 유리한 영역입니다. 반대로 안쪽 하단 밴드 아래에서 움직이는 구간은 매도 우위 구간, 즉 숏 포지션이 유리한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이제부터는 더블 볼린저 밴드를 실제로 어떻게 매매에 쓰는지 첫 번째 돌파 매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평행하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더블 볼린저 밴드 역시 위아래로 벌어지지 않은 채 방향성 없이 옆으로 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구간은 전형적인 박스권 구간입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합니다. 이 돌파 캔들의 종가 기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은 내부 볼린저 밴드 하단선으로 잡습니다. 이 하단 영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하단 영역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돌파가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진입 이후 예상대로 가격이 쭉 상승합니다. 여기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익절을 단계적으로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내부 중심선을 이탈하는 순간 여기서 절반을 익절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수익은 확보된 상태에서 나머지 물량은 훨씬 편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가격이 내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완전히 이탈했을 때 남아있던 물량을 전량 익절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히 이탈이라는 건 캔들의 꼬리나 몸통이 하단 밴드에 걸쳐 있는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밴드와 캔들이 눈에 띄게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익절 이후 차트를 보면 가격은 다시 횡보 구간을 만들면서 또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합니다. 이 박스권을 강하게 하향 돌파하는 장대 음봉이 등장합니다. 이 음봉은 매도세가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 라인은 내부 볼린저 밴드 상단선 위로 잡아줍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다시 하락을 이어가고 이번에는 가격이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는 지점에서 전량 익절해 줍니다. 두 번째 매매는 추세 매매법입니다. 가격이 횡보를 보이면서 더블 밴드의 중립 영역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상승 추세로 들어서면서 매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승 추세의 매수 타점은 눌림목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금처럼 내부 밴드 상단선까지 하락한 뒤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음봉의 위아래를 덮는 상승 장악형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이 양봉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내부 밴드 하단선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중간에 이렇게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심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반등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내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한 음봉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상승 추세 이후 중립 영역을 중심으로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매도 영역 위주로 캔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 추세에서의 저항선은 하단 밴드의 3개의 선이 모두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지지와 저항선 작용을 하는 이 주요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장대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이 음봉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내부 밴드 상단선 위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하락했고 다시 내부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대가 캐시리에는 승률을 더 올리기 위해 RSI를 결합한 매매법을 사용했는데요. RSI 볼린저 밴드 매매법은 볼린저 밴드를 하나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설정창에서 길이를 30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배경을 체크 해지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지표를 눌러서 RSI를 검색해 상대 강도 지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RSI 선은 두껍게 해주고 RSI 중심선을 빼고 밑에 있는 선들은 모두 없애줄게요. 그리고 다시 볼린저 밴드를 누른 다음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옮기기에서 아래쪽 기존 페인을 클릭해주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RSI와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3개의 선은 모두 빨간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영역이 종가로 되어 있는데 RSI 땡땡 RSI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에서 SMA를 검색해 단순 이동평균선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평선 설정창에서 길이를 50으로 해주고 두껍게 바꿔줄게요. 이 52평선은 중기 추세를 나타내 줍니다. 지금부터는 볼린저 밴드 RSI를 활용한 실전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5분봉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합을 보면 가장 강한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 위에서, 약한 상승 추세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상단선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가격은 50일 이평선 밑으로 하락 돌파하고 RSI도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하향 이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가격은 52평선 밑에서 움직이고 RSI선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 밑에서 움직이다가 볼린저 밴드 내부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RSI선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 영역 위에서 계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아직 51선 밑에 있지만 하락 흐름이 약해지면서 캔들의 몸통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캔들만 51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봉이 등장하면서 51선을 돌파했지만 몸통과 꼬리 포함 51선과 완전히 돌파한 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51선 밑으로 하락하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1선과 닿지 않은 완전한 돌파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RSI는 볼린저 밴드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하는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은 진입 캔들 기준 50선 밑 가격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익절은 다시 RSI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하향 이탈할 때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상승했고 RSI선이 볼밴 상단선을 데드 크로스하는 지점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익절 이후 RSI선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면서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이후 상승 추세가 약해지면서 아직 가격이 51선 위에 있지만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 하락 추세로 전환되거나 최소 횡보 추세가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51선을 완전히 이탈한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이평선 위로 잡고 익절 지점은 RSI선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상승 이탈하는 자리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하락했고 RSI선이 다시 볼밴 하단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자리에서 익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RSI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캔들도 이평선을 완전히 돌파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이평선 밑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바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RSI가 볼밴 상단선에 있기 때문에 우선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RSI 선도 볼밴 상단선을 이탈해 더 이상 포지션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손절을 쳐주겠습니다. 이후 다시 이평선 돌파, RSI 돌파가 동시에 나온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곧 손절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볼린저 RSI 전략은 추세가 강한 구간에서는 승률이 높지만 이렇게 추세가 작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손절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리에는 작은 추세 구간에서도 손실을 피하고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마이크로 밴드를 개발했습니다. 마이크로 밴드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밴드는 상승 추세의 녹색과 하락 추세의 빨간색, 그리고 추세 전환 구간을 알려주는 회색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회색 박스는 과매수와 과매도 영역을 나타내 줍니다. 과매도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이후 상승을 하고, 과매수에서는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 과매수 과매도 영역이 볼린저 밴드의 역할을 대체하고, 이 마이크로 밴드의 선이 RSI 역할과 52평선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52평선은 짧은 추세를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추세 구간에서는 연속 2번의 손절이 발생했지만, 마이크로 밴드를 보면 최저점에서 과매도 영역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의 빨간색에서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회색으로 색이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점에서 매수에 들어가 줍니다. 볼린저 밴드 RSI 매매법은 바닥에서 한참 올라온 뒤에 매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손절이 나왔지만, 마이크로 밴드는 최저점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 추세의 빨간색 선이 나온 지점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볼벤 RSI가 손절이 나왔던 구간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밴드는 아직 과매도 영역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에 들어가 주지 않겠습니다. 이후 작은 위아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52평선 역할을 마이크로 밴드가 하기 때문에 우선 이평선은 꺼주겠습니다. 이 자리를 보면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마이크로 밴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강력한 추세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쇼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은 전고점 위로 잡아주고 목표가는 상승 반전 신호로 잡겠습니다. 반면 RSI는 여전히 고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RSI와 볼린저 밴드는 꺼주겠습니다. 숏 진입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하락했고 마이크로 밴드가 과매도 영역을 이탈한 이후 반등하면서 빨간색에서 회색선으로 바뀌면서 추세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량 숏 포지션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은 전 저점으로 잡고 익절은 하락 추세 시그널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의 고점은 상승하는데 마이크로 밴드의 고점이 먼저 하락하기 시작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전량 익절해주고 숏 포지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마이크로 밴드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 손절폭은 작고 익절폭은 매우 큰 손익비 높은 매매 전략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다시 상승했고 과매수 영역으로 상향 돌파 후 다시 하락 돌파하면서 녹색에서 회색으로 변한 구간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캐시리엔의 RSI 볼린저 밴드 매매법과 이 매매 전략의 단점을 개선한 마이크로 밴드 지표 사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